다음으로 학생들의 사연을 읽고 진로, 취업,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들을 들어보고 제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교환학생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가라고 하는데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나 해외생활 적응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수님들께서는 해외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혹시 교환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경험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꼭 교환학생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나 여유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교환학생 갈 때 제가 친구들한테도 꼭 얘기를 하는데 대신 학점은 포기해라.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견문을 넓힌다 생각하고 그쪽 친구들 그다음에 문화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교환학생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교환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처에서도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고US랑 그 다음에 US 커리어 원정대 2개 운영하고 있고 도시과학대학에서도 하는 뭐 도시민도 있고 국사학과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해외 생활을 좀 경험할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저는 좀 용기 내셔서 좀 지원해 보시고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대 때 해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 보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한창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취준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멘탈적으로 힘들고 도피처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멘탈 관리 방법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도 교수 되기 전까지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을 소위 말하는 야인으로 생활을 했는데 이때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취업 기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대인관계가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미 취업을 해가지고 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언제 이 취업의 구렁텅이에서 언제 벗어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점점 작아지고 계속 숨게 되실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가족인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여러분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하시거든요. 한번 부모님하고 이런저런 상의를 좀 해보시면 쿠사리만 주시진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주실 것 같고요. 멘탈 관리 방법은 저는 이때 산을 좀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저 친구들이 웃고 있는데 나는 지금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그 친구들 직장 생활 얘기하고 뭐 상사 욕하고 그럴 때 나는 잘 모르는데 웃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산을 좀 갔던 것 같습니다. 가서 크게 호흡도 하고 좀 정신도 좀 가다듬고 이러면서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방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좀 바깥 바람도 좀 쐬면서 멘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평균적으로 취업을 하면 한 3년 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청년 내에서 되게 높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주위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던 일자리가 아니어서 금방 그만두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취준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너무 좀 자책하지 마시고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기 위한 노력이다 생각하시고 좀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학년이 되는 학생인데 아직도 진로를 정하지 못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에 도전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공을 살려서 취준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4학년 1학기 때까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진로를 좀 빨리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3학년 때 들어가면 나는 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아직 결정을 못한 친구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좀 조바심 내지 마시고 저는 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과 나오면 어디 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배들이 갔던 곳에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앞으로 내가 평생 뭘 해야 될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선배들이 갔던 길을 나도 똑같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선배들이 이런 데를 갔어 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그것보다도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평균 연령이 지금 거의 80이 넘었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뭘 할 수 있을 거냐,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특수한 전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일반 회사에 들어가시거든요. 전공을 살린다는 게 참 애매하긴 하지만 제일 베스트는 학부 때 배웠던 거를 써먹을 수 있는 일자리가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열어놓고 자기가 재미있고 계속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뭔지를 좀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전공 타임입니다. 네, 이번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위한 간단한 학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학과는 도시사회학과고요. 많은 친구들이 저희 시립대에 영상 관련된 학과가 없어서 대안으로 저희 도시사회학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네, 저희 학과는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회학에 가깝습니다. 미디어나 영상 관련된 수업들은 많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전통적인 사회학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도시영화제를 통해서 영상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좀 그런 거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긴 있는데 수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해서 혹시 신입생 중에 영상 때문에 저희 학과에 선택한 학생들은 제소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저희 학과에서 과목으로는 열리지 않지만 저희 학교에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 시선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익힐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저희 학과는 총 9분의 교수님이 계신데 그 중에 7분이 사회학 전공자시고 한 분은 지리학, 한 분은 인류학 전공자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융복합학과라는 이름이 적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시 문제에 대해서 사회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좀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희 학과를 오시면 좋고요. 그래서 복전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 제가 학과장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교수님께서 최근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 및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로 관심 있는 게 이제 불평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도시 공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 불평등 문제를 좀 관심 있어 하고, 이제 도시 빈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개발 과정에서 뒤처지는 취약계층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연구원이라고 서울시 산하에 있는 연구원 출신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주로 인권 문제도 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좀 관심을 두고 있고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사회 적응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지역 소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청년층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장년층까지 농촌을 떠나고 도시로 모여드는 현상들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 서울에는 이제 노인들만 남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지역 소멸 문제에도 최근 관심을 두고 저희 지도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대학과 수업 중 하나만 추천하신다면 그리고 추천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저희과 교수님들 수업 중에 안준희 교수님의 인간심리와 문화라는 수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인류학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고 싶은 수업입니다. 그리고 도시사회지리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남기범 교수님이 진짜 박학다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사회지리학 수업에서 지리학하고 사회학적 관점을 접목시켜서 도시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보고 싶은 수업입니다. 학부생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쉬운 수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교수님 라디오에 주신 사연을 읽고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과 함께 서울시립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고요. 네, 얼굴도 못생겼는데 교수님 라디오 출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학생 부처장 활동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일부 소수 학생들만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뭐 취업 준비다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참여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학교가 정말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거든요. 그 기획도 교직원 선생님들이나 관련된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하고 학점 따느냐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매년 통계를 내서 학생들이 얼마나 수강했는지를 보면 뭐 한 친구가 1년 동안 뭐 10개 넘게 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이 성적이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성적도 좋더라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